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 주신 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께서 국힘, 국민의힘 후보 자격 불법 박탈,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해요. 김문수 후보로 가야 됩니다. 국힘은. 만약에 국힘이 한덕수를 택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보수에서 안 그래도 분열된 보수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끝이라고 봐요. 사실 그걸로. 이미 끝났다라는 사람도 많고 이재명 대세론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사실 끝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한덕수가 꾹뻑 내려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김문수 밑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국힘 경선에 그럼 출마를 했었어야지 본인이. 이제 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지금 와서 단일화 얘기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권성동, 권영세 장난질이에요. 두 권 장난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권성동이 김문수 후보한테 한 그 행동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저는 이걸로서 이제 사실상 이제 보수가 한국에서 이제 끝나고 자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시대가 향후 10년, 20년 갈까 저는 이제 그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이 배우 세력에 저는 예수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스윗이 있다고 저는 봐요. 한국 정치를 뒤에서 이렇게 주물락하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저는 한국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덕수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도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저는 어제 한덕수하고 이렇게 라이브 미팅 할 때도 그 자세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자세가. 당연히 자기 밑으로 와야 된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당 뜻에 국힘 당 뜻에 다 맡기겠다고. 본인이 그럼 다 그 당 뜻에 맡길 거면 왜 출마했습니까? 처음부터. 국힘 당당하게 경선에 출마를 했었어야죠. 국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끝난 거였어요. 한덕수는 그걸로. 그리고 윤통이 탄핵된 데 있어서도 한덕수 책임도 큰 거 아닙니까? 한동훈과 함께. 국힘당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킨 건 저는 이제 국힘당이라고 봐요. 보수가 자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건 정상적인 당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국힘당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문수 후보로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게 끝이에요. 저는 끝이라고 봐요. 이제 이재명한테만 좋은 일 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한덕수가 계속 저렇게 버티기 하는 동안에. 버티기가 뭡니까 지금. 국힘 후보 자격 지금 불법 박탈한 거 맞아요. 김문수 후보께서 그래서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야밤에 정치 구데타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끝까지 싸워야 돼요. 김문수 후보는 절대로 제가 볼 때 한덕수 쪽에 단일화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면 다음 국힘 경선 때도 똑같이 이런 짓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힘당 그럼 경선에 출마를 했었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이제 와서 단일화하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편을 드는 국힘당 사람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보수는 제가 볼 때 솔직히 냉정하게 볼 때 분열이 돼버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명태균 스캔들로 인해서 윤통이 뭐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니냐. 명태균 스캔들만 없었으면은 홍준표 원래 후보가 대통령 됐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지금 자칫 이미 쑥대밭이 된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이. 한덕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사실 이재명보다도 한덕수가 더 싫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힘당은 이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예, 지금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국힘당은 경선에서 당당히 승리한 김문수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무소속인 한덕수한테 힘을 실어준다? 그건 솔직히 제가 볼 때 국힘이 거의 양아치 단체로 가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래서 윤통이 탄핵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해봤자 뭐하나.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년 하건 5년 하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런 상황에서. 이미 보수 진영에서 국힘당 쪽에서도 친중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예수의 프리메이슨 세력, 그러니까 예수의 세력이 좀 센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부터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셌던 것 같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K-팝하고 뭐 K-드라마, K-영화가 이렇게 뜰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볼 때는 딥스테이트하고 글로벌 딥스테이트하고 예수에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너네 이렇게 띄워줄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게 뜨기 전에 봤거든요. 제 지인이 이건 딥스테이트가 만든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더라고요. 이렇게 뭐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그 상징이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께서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그런 조건을 항상 건다 그런다. 뭐 트랜스젠더 넣어라, 동성애자 넣어라 이런 식으로. 케이팝 뮤직 보면은 악동 뮤지션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이찬혁 하는 거 보면은 와 이거는 완전히 저기 거의 악마한테 영혼을 판 수준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께서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밤 국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 선택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김 후보하고. 그리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어요. 김 후보가 그 전에 급진 좌파 진영에 있다가 보수 우파 사실 극우로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그 주류 언론, 레거시 미디어 내러티브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상대로 가장 맞설만한 후보라고 보고 한덕수가 꼭 되겠어요.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져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원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해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원 위반으로 당 지도부는 내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놓고 나를 축출하려고 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미 그 여기 미주한인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벌써 3, 4주 전에 제가 아마 방송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덕수를 최종적으로 내보내겠다. 왜냐하면 내보내야 된다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극우 이미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한덕수. 그래서 한국 국힘당 쪽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대요. 여기 미주한인 분들이. 그래서 원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그랬다가 홀드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측근들 좀 아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한덕수가 굽히고 들어와야지. 경선까지 치른 경선 승자가 물러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단일화를 위해서 물러난다는 건 당연히 무소속인 한덕수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힘 지도부가 저딴 식이니까 제가 볼 때는 국힘이 이걸로 이제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당 이름 한국은 뭐 툭하면 당 이름 바꾸잖아요. 미국 저는 당 이름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공화당 민주당을 쭉 가야지 뭘 이렇게 맨날 그 한나라당 했다가 새누리당 했다가 국힘당 했다가 이게 뭡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간판 맨날 바꾸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은 식당 보면 간판 웬만하면 안 바뀌는데 한국 식당이나 여기 한인들이 많은 그런 식당들 보면 간판이 많이 바뀌어요. 한국 특히 국민성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바꾸면은 모든 게 쇄신된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근데 이딴 식이면은 쇄신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김문수 후보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거는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거는 사실 경선 전에 그 다 끝났어야 되는 일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한덕수는 솔직히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1억 원 안 냈잖아요. 대선 후보 출마하기 위해서. 저는 미친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한덕수 쪽 진영 입장은. 경선 출마비도 안 내고 한덕수는. 김 후보는 결국 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만에 32건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예, 그거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뭐 당이 분열되건 안 되건 저는 이건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이라고 봐요. 김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한덕수 밑으로 간다?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꾸 중도표를 못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김문수 후보가. 근데 김문수 후보가 본인 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급진 좌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진보 진영을. 중도도 거쳐갈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한국이 굴러가려면은 당연히 국힘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되고 만약에 한덕수가 되면 저는 이제 한국 정치 보위가 싫어질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그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절대로 한독수 안 찍을 거래요. 절대로. 그래서 김 후보는 회견 마치자마자 국힘 당사에 마련된 대통령 후보 사무실로 이동했고 곧바로 후보자 지위 박탈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권영세가 또 확실히 문제예요. 예,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기에 읍참마속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저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덕수 쪽에서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경선 승리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지지를 할 거라고. 한덕수 후보는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굽히고 들어간다면 한덕수가 당연히 굽히고 들어갔어야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출마하든지 했었어야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덕수 쪽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돼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한덕수가 물러나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 지지를? 김문수 후보를. 아니 경선 승자한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권영세가 국힘당 사람 맞아요? 뭐 어떤 분들은 한덕수가 더 승리 승부를 걸만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도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럼 경선 때 나오든지, 이건 아니라고 봐요. 설사 지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지더라도 이재명을 꺾어야 될 거면 당연히 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죠. 이건 아니죠. 갑자기 무소속으로 이런 새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숟가락 하는 사람은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홍준표조차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두 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둘 다 권씨인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선 2위까지 했죠. 한동훈도 은근히 인기는 있더라고요. 제 일부 또 그분 지지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북한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국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한 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 시켰는데 직전에 기습 공고에서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 김문수 후보가 저를 막으려고 한덕수 후보와 친윤들을 한 팀처럼 이용했고 설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사정이 생겼다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선 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집어서 교체해야 하는지 설명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추종자에 휘둘리는 당인 것 같아 안타깝다. 또 이렇게 윤통을 또 한 번 더 때렸네요. 자, 안철수도 이번 후보 교체 막장극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표현을 잘했네요. 안 의원이. 자, 안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잠든 한밤중에 기습 쿠데타처럼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취소시키고 사실상 새 후보를 추대하는 막장극을 장행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당원 당규와 정당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로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저도 동감입니다. 안 의원 말씀하고.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 의원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것은 내가 알고 사랑하는 국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이 조선일보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면은 보수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보면은 다 새로 창당해라. 이게 좋아요가 12명. 국힘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 맞다. 그래서 국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힘이라고 쓰지도 말하지도 말라. 끝난 것 같아. 이렇게 가면은 끝난다고 봐요. 예, 저도 이렇게 정치 흐름이 가는 거는 저는 이건 정상적인. 그러니까 자기 당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고 박근혜, 윤석열, 그리고 자기네 당에서 경선을 통해 뽑힌 대선 후보를 선출 무효화시키고 한덕수한테 무소속인 한덕수한테 준다. 이거 정상적인 당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가 돼도 국힘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에요. 결국에 김문수로 단일화돼도 저는 국힘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고 정말로 뜯어고칠 게 많은 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상 양당제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수가 국힘당 하는 거지만
정말 뜯어 고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처럼. 자, 다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죠. 예, 김문수가 주장한 대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 양자 토론 한 번 없이 강제 후보 교체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좋아요가 40입니다. 싫어요가 5개밖에 안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국힘은 저러고도 국민들한테 표 달라는 자격이 있는가? 당장 자폭하고 해체하라. 어차피 이재명을 이기려는 최소한 의지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기길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특히 그 두 권을 보면. 그 두 권부터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신났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빠졌다가 뭡니까? 자빠졌다가.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말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는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 어느 집단 보니까 국힘당 얘기하는 거죠. 어느 집단 보니까 그 생각이 든다.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이제 독재 시대 열리는 건가요? 자, 잠시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hnhkorea.com 들어가시면은 메가 알부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누르시고 추천인의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알부민, 메가 알부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혈관을 통해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 건강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도 매일 복용하고 있고 확실히 몸에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저도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순수한 고품질 성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0% 미국산 단일 성분 고품질 알부민만 고집해서 만든 단백질 제품입니다. 메가 알부민이요. 그래서 한국 병원 납품 중이고 한국 의사와 약사들에게 큰 호응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 주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13-500-3301번 213-500-3301번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로 도움을 한국어로 친절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화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연결하셔서 문의하시면 바로 메가 알부민 회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자, 메가 알부민 30일 복용 전과 후에 대한 결과에서 검사받은 분 혈액 중 가장 중요한 알부민 수치가 부족했던 분이 30일 복용하고 나서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도 놀라고 이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있는 제품인데요. 다른 알부민 제품들은 이것저것 섞어서 나온 제품들이라면은 특히 이제 한국은 고함량 단일 성분 알부민 제품이 없기 때문에 고품질 미국산 알부민만 주성분으로 된 메가 알부민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일 복용하고 있고 매일매일 정말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복용하고 나서. 예.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한 아이 렘넌트 프리스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배우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는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 렘넌트 프리스쿨, 아이 렘넌트 프리스쿨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아이 렘넌트 프리스쿨은 기독교 사랑과 진리를 바탕으로 아이 한 명 한 명 소중한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 처음 나누는 우정, 처음 느끼는 감정들 속에 예수님 사랑과 인내, 자비를 심어주는데요. 아이 렘넌트 프리스쿨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 시간으로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교사진은 모두 신앙 안에서 교육 소명을 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인성과 창의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와 헌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기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개성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이 렘넌트 프리스쿨은 그 든든한 첫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배우기, 성경 공부, 찬송가 부르기,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삶 리듬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 이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웃과 교회,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 2세에서 5세 어린이 서비스
15년 이상 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 발달 단계에 맞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흥미로운 테마를 통해 진행되는 강력한 핵심 커리큘럼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테마는 시간, 공간, 국가를 넘나드는 여정을 통해 창의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번호까지 댓글창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트럼프 얘기 좀 할게요. 예, 미국 아이폰, 미국 회사죠, 애플. 아이폰이 이제 중국에서 그 제조 공장을 다 인도로 옮기고 있대요. 지금 중국이 죽어나려고 합니다. 곳곳에서 시위 일어나고 있고 좀 난리예요, 난리.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또 중국 대학 여교수 2명이 시진핑 독재에 맞서 싸우자 이렇게 실명 선언문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3년임天安문 사태 검열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화난이 공대학 리닝 생물공학 공학대학 학장과 같은 단과대 한샹옌 교수가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 개판치고 있어요. 시진핑이 중국을 지금. 이 트럼프라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서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정권 동안. 척척 진행 중입니다. 또 하버드대 자신한테 반기든 하버드대 면세 혜택 취소할 거다. 지금 계속 안티 유대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가. 또 한국 쪽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도 폴란드에서는 우파 대선 후보를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 그리고 중국 상대로 관세를 80% 정도 내리겠다. 80%가 딱 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80% 정도면은 이제 먹고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중국하고 모든 거리를 끊고 싶어 하는 게 맞아요. 트럼프가. 자, 그리고 RFK 주니어가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30만 명 실종됐다고 바이든 정부 동안에 4년 동안. 그래서 이 실종된 30명이 어디 갔는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래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신매매, 노예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들이? 자,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달라지고 있죠. FBI and DOJ announced rescues of 115 children and arrests of over 200 alleged pedophile predators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FBI와 법무부 정의 회복 작전 일환으로 115명 아동 구출과 200명 이상 소아성애자 범죄자 체포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누가 소아성애자 편인지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소아성애자 편입니까? 카말라나 바이든 이런 민주당 쪽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가 제프리 앱스틴을 좀 더 옹호해줘요?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누가 미성년자한테 성적으로 접근하는 걸 누가 더 환영합니까?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러면은 지지해야 될 당이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8일 내지 9일 뭐 지났죠? 8일은 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뉴스 중차대한한 아주 중대 뉴스를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미국 부정선거라든지 그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한테 자진 출국하라, 자진해서 추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모국으로 들어가는 항공권하고 귀국 보너스도 지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포고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활용되는 비행편은 이민 단속과 법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 불법 체류자 자발 출국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을 크게 절약하면서 주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무장관과 국토안보 장관에게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관세 국경 보호국 애플리케이션 이런 원활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명령했고요. 또 자발 출국을 택한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항공편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고 출국 보너스 형태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포고문은 국토안보부가 지난 5일 CBP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을 지급하고 귀국이 확인되면 $1,000 그러니까 약 14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 불법 체류를 그래도 선택하겠다 하는 불체자들에게는 추방, 기소. 이게 한국 한인 언론들은 삐뚤어지게 이민자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아니에요. 불법이란 말을 써야죠. illegal 아닙니까? 아니면 서류 미비자라고도 쓰든지 최소한. 이민자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 언론하고 미주 한인 언론들도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그래서 이들에게는 추방, 기소, 구금, 벌금, 임금 압류, 자산 몰수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60일 이내 단속 추방 인력을 2만 명 이상 증원해서 자진 출국을 거부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집중 추방 작전을 벌이라고 국토안보장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다 트럼프가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또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물 절약을 위해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세탁기 여기에 적용한 수압 규제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에너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수압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뭐 환경보호 차원에서 뭐 약화시켰다고 그러는데 뭐 말이 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물 그냥 찔끔찔끔 나오면. 이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또 지적 하나 세웠는데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DEI를 밀어붙여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하여를 했습니다. 능력 위주가 돼야죠. 능력 위주 세상이. 능력 위주가 맞지 않습니까? 회사도 능력 위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 무한 경쟁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DEI가 그런 무한 경쟁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affirmative action 비슷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의회 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던 카를라 헤이드는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백악관의 트렌트 모스 인사 담당 부국장으로부터 즉시 해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 도서관은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구텐베르크 성경, 또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유물과 고서적 이렇게 1억 7,800만 건 소장품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헤이든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10년 임기 의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서관 관리는 물론 의회 조사국과 저작권청을 감독하는 업무도 병행해 왔습니다. 또 역대 의회 도서관장 중 첫 여성이자 첫 흑인이었는데요. 뭐 띄우기죠. 막 메인스트림 띄우면 이런 거 막 띄우고 그러는데 보기 좋은 건 아니죠. 능력 위주가 맞는 건데 무조건 흑인이라고 이렇게 뽑는다? 그게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여성이라고 뽑는다?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LA 카운티 그 사무실 하나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카운티 슈퍼바이저 5명이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이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너무 여자 카드만 내미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여자고 꼭 보면은 연방 상원의원도 여자가 많죠. 캘리포니아는. 근데 이게 실력으로 이렇게 뽑는 거면 모르겠는데 약간 DEI 그런 느낌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카운티 슈퍼바이저 5명 어떻게 5명 다 여자냐고요. 이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은 트럼프가 추진 중인 DEI 근절 정책 아주 트럼프 최대 치적 중에 하나예요. DEI 근절이. DEI는 굉장히 삐뚤어진 거고 자꾸 DEI 푸시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트랜스젠더 푸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DEI라고 하지만 가장 세게 밀어붙이는 게 성전환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트랜스젠더 어젠다 좀 푸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차별금지법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자, 그래서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이든 전 관장이 의회 도서관에서 DEI를 추구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책들을 비치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트랜스젠더 책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라야 되고 엄청난 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핏 헥세스 국방장관도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를 못하고 있다. 제발 끌어내려야 된다. 아우성을 치는 게 바로 딥스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어떻게 100% 부정적인 뉴스만 있을 수 있습니까? 헥세스에 대해서. 트럼프를 보고 박수를 안 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 법무부가 텍사스에서 제한된 무슬림 전용 에픽시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중단하라.
아니 왜 여기 텍사스 가장 보수적인 주 중에 한 곳인 텍사스에서 무슬림 전용 FXLE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무슬림 도시가 생긴다는 게? 402에이커 규모 부지는 셔리아 법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셔리아 법이 얼마나 흉악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셔리아라 여러분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푸시하고 있는지요. 유산 상속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성 차별 굉장히 심해요. 이슬람교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셔리아라에서 여성이 상속받는 금액이 남성보다 적고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남성은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은 한 명의 남편만 허용이 됩니다. 여성의 이혼 권리는 사실상 없어요. 남자가 해주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셔리아법 적용 국가에서는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활동에 제한을 두고요. 여성은 남성들과 함께 공공장소에 나가거나 교육을 받는데 제약이 있고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의. 또 의리 규제에 있어서 여성은 일부 국가에서 공공장소에서 몸을 가리기 위한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잡 있잖아요. 머리카락 가리는 스카프, 히잡을 착용해야 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부르카, 전신을 가리는 그런 의상을 착용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또 일부 경우에 그 증언의 가치에서도 다른데 여성이 법정에서 남성의 증언보다 그러니까 여성 증언은 안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거의 남성 증언을 더 쳐주고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그런데 텍사스주에서 이런 도시를 무슬림 신자만 허용하는 도시를 만든다? 이게 말이 돼요? 자, 미주 한인 언론과 한국 언론이 좋아하는 MSNBC가 그 간판 프라임타임 그 시간대에 레이첼 매더를 내리고 그 시간대에 젠 사키 전 백악관 대변인이었죠. 바이든 정부 때. 젠 사키를 넣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밤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젠 사키가. 근데 시청자가 53%나 더 감소했습니다. 그전에 레이첼 매더보다. 가짜 뉴스는 무너지고 있고 그들의 죽음을 보는 것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시카고 원레이가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자, 그리고 존스 홉킨스의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이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좋아하시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저도 가장 좋아하는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결국에 그 조지아주 연방 상원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원 가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하원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니까 트럼프한테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 아주 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뉴저지 시장까지 체포가 됐어요. 이걸 방해하려다가. 트럼프 행정부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둘러싸고 지금 공화당 진영, 그러니까 생각이 제대로 박힌 진영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민당국 구금 시설에 진입을 시도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주 뉴워크시 라스파라카 시장이 오늘 뉴욕시에 소재한 이민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아이스죠. 아이스 구금 시설에 진입하려다가 당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인을 지낸 뉴저지 연방지검 얼리나 하바 좋죠. 미녀 검사로 미녀 변호인으로 유명하죠. 알리나 하바 임시검사장은 X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오늘 뉴워크 아이스 구금 시설에 불법 침입했다. 국토안보수사국 여러 차례에 걸친 퇴거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뉴저지주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이미 구금 조치됐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바라카 시장이 랍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이죠.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3명 일행과 시설에 진입하려던 중 입장이 제한됐고 이후 구금 시설 바깥 시위대 무리로 돌아가 있던 중에 출동한 요원들에 의해 체포가 됐습니다. 잘했고요. 트럼프가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경 넘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멕시코를 협박했잖아요. 트럼프가 제대로 안 하면은 관세 폭탄 때려 맞을 거라고. 그래서 캐러밴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멕시코가.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막을 수가 대통령 한 명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안재철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죠.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안재철 대표님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책입니다. 바로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많이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거기 제가 그 이분 저기 안재철 대표님 그 계좌번호랑 이 가격이랑 이거 다 올렸습니다. 제가 링크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댓글 창 핀 걸어놓은 거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